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약 한 달 전에 리플에게 라이트 훅을 맞고 버텨냈었던 게리 겐슬러가 그레이스케일의 어퍼컷을 맞고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한 두세 시간 전에 최근에 비트코인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라는 영상을 만들자마자 밤 12시 넘어서 자려고 누웠는데요. 갑자기 비트코인이 폭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무슨 일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텐데요.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그레이스케일의 GBTC라는 비트코인 트러스트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SEC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었죠. 근데 SEC는 당연하다는 듯이 다른 기관들을 10년째 반려를 하고 있죠. 현물 ETF를. 그래서 너도 반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기관들은 SEC가 이렇게 반려를 하면요, 그냥 다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반려받고 또 신청하고 이걸 반복하는데 반해서 그레이스케일은 끈질기게 SEC를 고소를 해버립니다. 근데 SEC가 규제 기관이기 때문에 항소 법원으로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은 이제 현물 ETF를 왜 SEC 당신 맘대로 무논리로 이렇게 반려를 하냐, 여기에 대한 이제 억울함을 표출을 한 거죠. 그에 대한 법원 명령이 나왔는데 결론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현물 ETF로 전환하라. 땅땅땅 요게 판결이 나와버린 겁니다. 리플처럼 뭐 일부 승소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라 이런 판결은 안 나왔지만 현물 ETF로 전환을 검토하세요. 이렇게 땅땅땅 비교적 명확하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이나 모 회사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뭐 암호화폐 업계의 위대한 승리라면서 매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요. 원투펀치 겐슬러는 맞았으며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들어보시면요. SEC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판단을 했다. 굉장히 안 좋은 뜻으로 지금 SEC를 몰아세우고 있죠. 그래서 더욱더 그레이스케일의 향후 전망도 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자세하게 게리 겐슬러가 왜 복통을 호소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겠습니다. 일단 그레이스케일의 편을 법원 워싱턴의 항소 법원이 들어줬는데요. 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기관 측이 해당 상품을 다르게 취급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실패했다. SEC가 실패를 했다는 거고요. 그럼 그레이스케일은 어떤 걸 주장을 했냐 봤더니 자사의 상품 GBTC가 기존에 SEC가 승인한 비트코인 선물 ETF와 유사하다는 중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은요, GBTC나 선물 ETF나 똑같은 상품이다. 그 증거를 확보를 했는데 왜 선물 ETF는 SEC가 허가를 해주고 GBTC는 안 되냐고 하는 거냐. 이 두 상품의 기반이 되는 기초자산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둘 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의 감시 공유 계약, SEC가 노래를 불렀던 거죠. 감시 공유 계약, 뭐 시장 조작하지 마라, 고객 보호하라,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를 했던 그 감시 공유 계약을 둘 다 충족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만 해주고 하나는 안 해주냐? 이게 이제 법원 판결에서 먹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승리를 해버립니다. 이번 판결로 그레이스케일은 제가 쓴 표현이 아니고요. 블록미디어에서 쓴 표현입니다. 사실상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허가받았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은 제가 이 영상을 만들던 두세 시 경에는 한 7% 가까이 올라 버렸었고요.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관련 모든 주식들, 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채굴 기업들이 다 10%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에 만들었던 영상이요, 힘들지만 블랙락은 채굴 기업들을 많이 매수를 해서 이런 것들 보고 힘내시라 이런 걸 만들었었는데 지금 블랙락은 채굴 기업들 많이 올라서 바로 기분이 좋아질 것 같네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게리 겐슬러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게리 겐슬러의 반격 카드를 세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일단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분의 말이 꼭 정답은 아니므로 뭐 더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분의 얘기를 일단 한번 들어보면요. 첫째, 그레이스케일
반격을 할 첫 번째 반격 카드는 해당 신청서를 승인하는 것. 뭐 요거는 반격이 아니죠. 그냥 현물 ETF를 승인을 해줘 버려라. 두 번째는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을 취소하는 것이다. 야, 이거는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선물 ETF와 GBT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이게 지금 똑같다는 게 그레이스케일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ETF 비록 SEC가 과거에 승인을 해줬지만 그거 자체를 취소해버려라. 뭐 요런 신박한 또 방법이 있었네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확률이 좀 낮다고 보고요. 세 번째 이제 반격 카드는 새로운 반려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똑같은 사유, 뭐 고객 보호나 뭐 시장 조작 요런 걸로 반려는 이제 할 수는 없습니다. 현물 ETF를 그 이유로는 안 해줄 수는 없고요. 새로운 반려 사유, 뭐 창의적인 논리가 필요하겠죠. 요런 거를 제시하면서 다시 반려를 하는 거는 뭐 SEC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신박한 논리로 반려를 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SEC가 과거에 10년간 그래 왔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뭐 블록체인 애널리스트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도 SEC의 선택지가 3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약간 뭐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앞선 분이랑요. 그래서 첫 번째 반격 카드는 재차 신청을 반려하는 것이다. 아까 앞에 봤었죠. 새로운 신박한 창의적인 반려 사유를 통해서 현물 ETF를 반려를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이를 승인하는 것이다. 현물 ETF 그냥 해주라는 거죠. 근데 이 아담 코크란 같은 경우는 반려를 처음에 둔 걸로 봐서 반려 확률을 좀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셋째는 해당 판결에 대해 전원 합의체 심리를 요청하는 것이다. 단 이게 뭔지는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원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도요. 45일 이내로, 그러니까 항소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SEC도 항소를 할 수 있겠죠. 항소를 하면 법원의 전원 합의체를 심리 요청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SEC가 항소를 할 때 해야 된다는 법원 전원 합의체가 뭐냐?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는 제도인데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한국은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그러니까 총 14명이 되겠죠. 그리고 미국은 17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근데 요분들을 그냥 전원 합체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건에 전체를 다 투입을 시켜서 내 사건을 다시 한번 맡아주세요. 항소를 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주로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이럴 때 쓴다. 그래서 이 선고 결과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매우 큰데요. 게리 겐슬러가 계속 무논리로 현물 ETF를 반려를 했었잖아요. 근데 항소를 하면 요거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글쎄요, 과연 쓸 수 있을지 한번 뭐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에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SEC는 총 4가지 중에 하나를 일단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ETF를 허가를 해야겠죠. 두 번째, 항소를 할 텐데 아까 보셨듯이 전원 합의체를 구성을 해서 항소를 하거나 아니면 더 높은 법원에 뭐 항소를 하거나 뭐 이런 굉장히 가시밭길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인 반려. 아까 그 시세 조작 이런 걸로는 반려를 하면 안 되겠죠. 신박한 논리를 들고 와야 하며,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SEC가 기존에 승인했던 선물 ETF를 취소하는 방법, 요 4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요, 개인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지금 이 제목에 써 있는 앞에 있는 순서대로일 것 같습니다. 시기는 모르지만 ETF 허가가 가장 유력하고 항소나 창의적 반려는 둘 다 두 번째 정도로 비슷한 확률일 것이며, 선물 ETF 취소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SEC는 그동안 현물 ETF를 무논리로 잘 딜레이 시켜 왔으나 이번 판결로 궁지에 몰렸는데요. 당장 9월 1일부터 도래하는 현물 ETF 1차 심사 마감일을 어떤 신박한 논리로 딜레이를 시킬지 다시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